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농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산재 사건을 승인받은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개간지 잡지 표지와 잡지 내용의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잡지 내용을 직접 구성하는 편집 업무까지 진행하던 분으로 업무중 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은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르게 된 40대 여성의 산재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한 자료가 상당히 빈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 그 결과 결국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착수 단계에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 몇 가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환자의 기초 건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착수 단계에서 환자 가족분과 상담을 했는데 당시 재해자의 건강검진 자료는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큰 상황으로 그 대응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자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과거 10년간 수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혈압약 복용 상황이 불규칙했고 뇌출혈 발병 시점까지도 그 관리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회사의 협조 여부도 상당히 좀 불투명했습니다. 재해자의 가족과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 회사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회사의 협조도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들렸습니다. 재해자의 업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회사의 자료 협조가 필요한데 여러모로 회사의 협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건 착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넷째, 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자료 또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과로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분석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과연 확보 가능한지 여러 방법을 착수 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입증 자료가 확보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요 쟁점 사항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개인의 건강관리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건강검진 결과 자료가 없는 부분과 고혈압 관리 부분에 대한 부실한 상황은 숨길 수 없는 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재해자의 과다한 업무량과 그리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근무 여건 그리고 업무 환경 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주장 논리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리 구성에 대해서 나름의 입증 자료와 정언을 통해서 근로자 개인의 건강관리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는 어느 정도 확보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발생 경위서 자료에 추가해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의 사고조사에 대한 협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질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해자의 가족 이야기를 들은 결과 회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재 진행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사업주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사업주의 두려움과 우려 사항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수차례 사업주를 만나서 회사 측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재해자의 진솔한 입장을 전달하고 회사의 우려는 단순히 산재 사건에 대한 정보 부족과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한 결과 어느 순간 회사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 결과 재해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데 이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근로시간 산출 입증 자료의 부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 재해자가 발병 전 3개월간 얼마나 많은 근로시간에 노출되고 있었는지 그 실상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 회사 사업주를 통해서 재해자의 근로상황을 문답했고, 그 결과 발병 전 일주일간의 출퇴근 및 출장 상황, 그리고 평소 출퇴근 패턴, 그리고 휴일 근무 패턴 등을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해자의 확인된 이러한 근로사항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의 기록, 그리고 법인카드의 기록, 때로는 하이패스 기록, 그리고 회사의 출입카드 기록, 경우에 따라서는 CCTV 기록 등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사실 멘붕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기록, 그리고 카톡 자료, 그리고 간헐적으로 남아있는 컴퓨터 로그 기록 등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사업주 진술을 증명할 자료를 결국 수집한 결과 어느 정도 재해자의 근무 시간 패턴의 퍼즐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퍼즐을 완성한 결과 과로 상황에 대한 입증도 어느 정도 가능했고, 이러한 주장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해서 재해자의 업무적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발병 전 일주일간 긴박했던 주요 상황, 그리고 재해자의 평소 수행한 업무의 중요도와 프로젝트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해서 최종 산재 승인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가족과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는 도저히 그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 그 어려움과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저는 동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질병 사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려운 난제가 분명히 한두 가지씩은 나타나게 되고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제는 산재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진행해본 경험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뇌출혈 산재 사건 이런 방법도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